자, 오늘은 우리가 2025학년도 6월 학년평가 고2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비문학 지문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지문은요, 이제 표현 대리 제도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정리를 해볼 건데요. 법률 지문이다 보니까 아마 친구들 좀 어렵다라고 느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들어가 볼게요. 토지를 구매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상대방과 거래를 하기 어렵다면 민법에서 규정하는 대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지금 첫 문단에서요, 어떤 어려움에 대한 예가 나왔어요. 즉, 토지를 구매하거나 부동산 담보로 돈 빌리려고 할 때 직접 거래가 어렵다라고 지금 어떤 문제 상황이 나왔죠. 자,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대리제도래요. 그렇다면은 대리제도가 이 지문에서는 좀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맞겠네요. 그쵸? 너무 굵어서 좀만 줄여서 다시 해볼게요. 그쵸? 대리제도란, 여러분, 자, 대리제도에 지금 정의를 지금 서술하면서 들어가고 있죠. 자, 대리제도란 정의의 방식입니다. 본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본인 대신에 법률 행위를 하고 그때 그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라고 지금 정의 나왔죠. 예를 들어 예시네요. A가 집을 지을 땅을 사달라고 B에게 위임장을 써주면 B는 A의 대리인이 되어 A의 이름으로 계약의 상대방인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A는 매매계약의 본인으로서 C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토지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도 좀 약간 메모를 해보는 것을 쌤은 좀 권장합니다. 자, 지금요, A와 원래는 C가 매매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A가 지금 B를 대리로 하여 C와 매매계약을 처리한 상황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B는요, 대리인이고요. A를 본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리고 C는요, 상대방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B가 해주는 건요, 계약을 해주는 것만 B가 하는 거고요. A가 지금 C에게 돈을 보내고, 그쵸? 그리고 C는 이제 이 권리를 A에게 주고, 이게 지금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의무, 그쵸? 돈을 줄 의무. 그리고 상대방은 본인에게 이제 권리를 줄 의무가 계약을 통해 발생했다라는 거죠. 이때, 읽었죠? 자, 이와 같이 대리인이 행한 법률 행위의 효력, 여러분 대리인 B입니다. 그가 대리한 본인 A에게 미치게 하려면 B는 A를 대리할 권한인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대리권의 범위에서 대리 행위를 하여야 한다. 또한 나열입니다. 계약서에 A의 대리인 B라고 기재하는 것과 같이 상대방에게 대리행위에서 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 자, 이렇게 쌤이 계속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것을 하려면요, A는요, 이제 B에게 대리권 같은 것들을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대리권 내에서만 이걸 행동해야 되는 거고, C에게는 B가 나의 대리인이다라는 것도 알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문단을 들어갔더니 바로 그런데가 떴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는요, 문제, 예외, 변수의 역접의 부사어예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행위를 하거나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무권대리라고 한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문제 상황이 생긴 거죠.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무권대리행위의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지 않으며 본인의 이름으로 한 법률 행위이므로 대리인에게도 발생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원칙은 뭐고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요, 이게 이제 본인 A에게도 발생하지 않고 또 그리고 대리인 B에게도 발생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 무권대리 행위의 상대방 C죠. 거래가 성립하지 않음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 A와 B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리권의 수요나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었던 C에게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한다면 대리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쵸,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B라는 대리인이 잘못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C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그냥 대리제도 자체를 없애라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3문단입니다. 따라서 결론이죠. 민법에서는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 A와 그 상대방 C 사이에 이익을 조정하여 대리행위를 신뢰한 상대방 C를 보호하기 위해 표현대리를 규정하고 있다. 자, 여러분, 즉 저런 어떤 문제 상황의 어떤 해결책이요, 바로 표현대리이래요. 표현대리. 표현대리란, 자, 여러분, 정의 나오고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이에 본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무권 대리 행위의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자,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B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거를 정말 흉내를 낸 거예요. 나 걔 대리인 맞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척을 했다거나, 그리고 이게 A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 경우에는 이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한다라는 거는 무효로 치지 않고 유효로 한다라는 거죠. 표현 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그쵸? 상대방이 부주의하여 이를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쵸? 내가 알면서도 계약을 했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은 내가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안 알아봤어? 그것도 안 돼요. 자, 또한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C가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A는 대리인의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는요,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는 거를 C가 이미 알았거나, 혹은 C는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노력을 안 했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가 이걸 주장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4문단 가볼게요. 민법은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로 본인인 A가 실제로는 대리인인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음에도 B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대리인을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오해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해당한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아니죠. 자, B는 이제 대리인이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본인의 행동 때문에 만들어졌으므로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여러분, 첫 번째 경우는요, 본인이 대리권은 안 줬으면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상대방이 오해했다면 이 경우에는 표현 대리로 인정해 준대요. 두 번째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래요. 이거는 대리인 B가요, 자신이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인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여기서는요, A가 B에게 대리권을 준 건 다 맞아요. 근데 얘가 해야 할 것만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을 해버리는 경우인 거죠. 자, 예를 들어 B가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리권을 가졌음에도 C에게 토지를 팔아버리는 거는 권한을 넘은 거죠. 이때 대리인이 실제로 가진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이라고 하는데, 권한을 넘은 무권 대리 행위가 표현 대리로 인정되지 않아도 기본 대리권의 범위에서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특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해당 대리 행위 당시에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는 것과 같이 상대방에게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야 성립한다. 여러분, 이건 좀 중요하겠죠? 한마디로 정말 모든 걸 다 갖춰서 진짜 누가 봐도 쟤가 그냥 대리인이라고 오해할 수 있겠어? 그럼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래요. 이전까지는 있었던 대리권이 대리 행위를 할 때는 이미 소멸했을 때, 이게 세 번째 경우래요. 예를 들어 본인인 A가 사망하여 대리인인 B의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것을 상대방이 쉽게 알 수 없으며 대리권의 외관이 정리되지 않은 것이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보면은 표현 대리가 성립한대요. 단, 엄청 중요하죠? 조건입니다. 예외. 이때 상대방 C는요, 대리권이 소멸하기 전에 B와 거래한 경험이 있어서 여전히 그에게 대리권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정이 있어야 된대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B 대리인과 이전에 거래를 계속 해봤기 때문에 그냥 걔를 믿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한편 무권 대리 행위는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않아도 본인이 추인을 하면 처음부터 정당한 대리권이 있었던 것 같은 법률 효과가 생긴다.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않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에 무권 대리 행위를 행한 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이때에도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상대방이 부주의하여 이를 알지 못했다면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자, 여러분, 이 글을 정리하면요, 이런 겁니다. 무권 대리라는 건요,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이 대리로 법률 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 이 무권 대리의 경우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A는 잘못이 없어요. 근데 C는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사실 C 입장에서는 억울하긴 하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C를 이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손해를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 표현 대리라는 것을 설정해서 인정해주자. 다만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조건은 세 가지의 경우에 한정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면은 표현 대리로 인정해서 이제 이 상대방이 손해를 좀 어느 정도는 복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률 행위가 원래 있는 것처럼 돌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표현 대리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C는 이거를 대리인에게 이제 좀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상대방인 C가 대리인인 B에게 뭘 한다? 여기 나와 있죠? 계약을 이행하라고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계약 이행을 요구하거나 네가 계약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거죠. 그 다음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도 조심해야 될 건 계속 뭐냐면요. 상대방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때도 조건이 있어요. 그쵸? 상대방이 정말 B의 어떤 이런 의도를, 이런 대리의 의도죠. 의도를 알 수 없는 게 자명할 때 이 조건은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지문은 사실 이제 좀